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경락대출로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여기 북극성 멤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 경매로 처음에 이제 입문을 했었죠. 나도 경매로 돈을 벌어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경매 카페 운영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운영진을 하다 보니 회원분들이 너무나 대출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경매 이퀄 대출이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예 이제 대출 쪽으로 자리를 잡았고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이제 저도 부동산 실전 투자자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눈으로 바라보냐면 저는 이제 물건을 누군가 이거 어때? 라고 하면 대출이 얼마 나오는데 그것부터 저는 관심을 갖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시각으로 저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오늘 강의는 너무 막 외우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항상 책을 사면 뭐 어떤 생각을 하냐면 10,000원에서 20,000원 사이잖아요. 내가 10,000원에서 20,000원 사이 책을 사가지고 내가 거기서 한 줄만 내 인생에 도움이 되면 그 돈이 아깝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3시간 강의를 듣고 한 1,000,000원만 벌면 아깝지 않지 않아요? 작년에 자수하셨던 분이 그랬어요. 저 때문에 다른 은행보다 0.3%를 싸게 대출을 했다. 그거를 기간으로 나누니까 1,000,000원 되더래. 그래서 고맙다고 말씀이라도 그렇게 아름답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인맥 쌓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저라는 사람을 알아서 나중에 좀 더 편안하게 물어볼 수도 있고. 근데 요즘 제일 문제가 뭐예요? 대출이 안 된다. 이게 제일 문제잖아요. 근데 일단 되는 것부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 개인 대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 대출이 제일 좋은 대출이에요. 우리가 1주택자까지는 우리 규제지역 안에서는 대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다주택자도 대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니까 내가 1층을 샀어요. 1층을 사면 어디를 봐요? 지금 KBC가 3개로 나눠져 있죠? 하위, 일반, 상위 나눠져 있잖아요. 1층은 어디 봐요? 하위 평균가 봐요. 근데 1층인데도 일반 평균가를 보는 은행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1층을 샀는데 대출을 많이 받고 싶어. 그럼 당연히 그 은행으로 가시는 게 맞죠. 그래서 은행별 특장점도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913 대책에서 나온 LTV하고 DTI 나오죠. 이게 제일 중요한 표예요. 그냥 이 표대로 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원래는 40%가 대출이 가능해요. 무주택자는. 근데 1주택자까지는 해주겠대. 얼마를? 40%. 그 대신 뭐를 써요? 처분하겠다라고 각서를 써야 돼. 그게 이제 이 규제지역 안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예요.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도 역시 60%는 해주지만 1주택자까지밖에 안 해줘요. 다른 사람들은 대출을 활용해서 어떻게 집을 사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송도에 가서 자서를 많이 했어요. 송도에서 샜는데 그 송도는 다 이렇게 투자를 해요. 청라, 송도 거기는 내 돈 없이 집을 사요.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실래요? 여기는 어떻게 대출을 해서 진행을 하냐면 일단 5억 3천에 사요. 5억 3천에 사고 대출을 받아. 선대출이라고 하죠. 대출 1억 2천 받아요. 1억 2천 받고 뒤로 전세 3억 9천5백이 들어와. 그럼 내 돈 얼마 들어가요? 지금 대출 1억 2천 받았어요. 전세 3억 9천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합하면 4억 1천. 그럼 내 돈 2천만 원 들어갔죠. 이렇게 해서 다 해요. 그러면 저러면 전세가 들어올까? 처음에 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게 전세가 들어올까? 다 들어와요. 왜 들어오냐면 자, 이제부터 LTV를 했었고요. 이게 양대 산맥이에요. LTV와 DTI. 우리 두 개를 다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면 DTI는 그럼 뭘까요? 소득이에요. 소득.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 주부인데 대출이 되나요? 저 소득 없는데 대출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주부도 대출 가능해요. 추정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추정소득으로 대출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즘 뭐 법인 대출도 많이 하는데 법인은요 일단 사람이 아니에요. 개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MCI, MCG를 쓸 수 없어요. 방공제 당연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80%에서 방공제 할 거고요. 그리고 법인 대출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이제 법인으로 낙찰받은 분의 사례를 한번 볼게요. 제가 예전에도 법인을 많이 했어요. 이거 2016년 사례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 80%씩 나가요. 그냥 그때 금리 4.3, 지금 4.2 별 차이도 없네요. 이때도 4.3이었어요.
자, 그러면 법인하고 개인 대출을 비교를 했을 때 뭐가 유리할까? 제가 표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유리한 것도 있고 불리한 것도 있어요. 일단 금리는 불리해. 금리는 개인이 훨씬 싸. 그쵸? 법인 좀 비싸. 한도는 어때요? 한도는 얘가 훨씬 많죠. 이분은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본인이 20개를 입찰하신 거예요. 이 20개를 입찰을 하셨는데 18개가 낙찰이 되신 거예요. 이게 화곡동에 있어요. 그러면 투기 지역이야. 그럼 서울은 대출 얼마 나와요? 40% 나와요. 40%. 그러면 40% 가지고 그것도 한 채 처분각서 쓰고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할 거예요? 18개를. 그래서 제가 이거 몇 개 미납하실 거예요? 라고 먼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래. 자긴 다 할 거래.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신탁밖에 없었어요. 방을 안 빼야 되니까. 그래서 대출했거든요. 대출 몇 프로씩 나갔나 보실래요? 80%씩 다 나갔잖아요. 전부 얼마 나갔어요? 11억 1,670만 원. 대출해가지고 18개 다 잔금 쳤어요. 수익도 굉장히 많이 보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열심히 잘 팔고 계시는 중이니까 이런 일이 생기면 제가 해결은 해드려요. 어떻게 해서라도 대출 진행은 해드리니까.